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네일의 역사와 네일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그 네일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일의 형태를 보시겠는데 네일의 형태는 이렇게 5가지 오발, 스퀘어, 스퀘어 오프, 라운드, 포인트 이렇게 5개 정도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발은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프리엣지 부분이 완전히 둥근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성스럽고 직선이 없이 완전히 둥글게 해주시면 되는데, 모양을 화일로 만드실 때는 화일을 너무 세우지 마시고 한 15도에서 30도 정도로 화일을 눕혀서 만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스퀘어는 지금 이 그림에는 각이 그렇게 있지 않는데 실제로는 스퀘어는 이 모서리가 완전히 90도가 나와야 돼요. 90도가 나와서 이 앞에 프리엣지 부분 양쪽 각이 완전히 90도가 나온 직각이 나와야 스퀘어라고 하고요. 화일을 하실 때는 앞에 90도, 양 사이드도 90도 화일을 완전히 세우셔서 화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퀘어 오픈은 스퀘어가 이 모서리가 완전히 90도가 나오고 앞에가 일직선이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모서리만 둥글게 굴려주시면 스퀘어 오프. 뭐 오프 스퀘어라고도 하고 세미 스퀘어라고도 하고 부르는 것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라운드는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양쪽 각은 그대로 살리고 앞에만 둥글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손톱을 짧게 자르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스퀘어 오프랑 라운드랑 헷갈리는 게, 스퀘어 오프는 앞은 일직선이고 모서리만 둥근게 한 게 스퀘어 오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쪽 각은 그대로 살린 상태로 앞에만 둥근 게 라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쉐입 모양이 이 스퀘어와 라운드인데요. 이 라운드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연습이 많이 필요한 쉐입이고요. 포인트는 아몬드형 네일이라고도 하고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많이 손톱을 깎아내다 보니까 손톱 앞에 아치도 많이 없어지고 해서 내구성이 약한 게 특징이라 실제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좀 뾰족한 모양이니까 파티나 아트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일 병변을 보실 텐데, 일단 네일 병변은 네일 개론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다 외우기도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시술 가능한 손톱이랑 시술 가능하지 않은 손톱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제 외우게 되실 텐데, 일단 네일 병변의 원인을 보시면 손톱도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단백질과 수분의 함량이 낮을 경우에 손톱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시나 그 폴리시 리무버의 사용을 너무 자주 해서 탈수나 탈지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건조해져서 갈라지거나 깨지는 경우에 또 손톱의 손상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누나 세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세안할 때 쓰는 비누라던가 아니면은 설거지할 때 쓰는 그런 세제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성이라 이 손톱이나 피부에 유분기를 싹 날아가게 하는 거든요. 완전히 벗겨내게 되는데, 손톱이 피부보다 유분의 함량이 적어서 만약에 물이 닿았을 때 수분을 빨아들이는 양도 많고, 그리고 나중에 다 증발이 됐을 때 증발하는 양도 훨씬 많게 돼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비누나 세제를 많이 사용을 해서 그 알칼리 성분 때문에 탈지가 많이 됐을 때도 손톱 손상의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노동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 건강에 따라서도 손톱 네일 손상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네일 관련 병변은 시술 가능한 비정상 손톱과 시술 불가능한 비정상 손톱으로 나뉘는데, 이 시술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샵에서 시술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시험 보실 때는 이제 이거를 다 외우기가 너무 힘드시면 시술 가능한 것만 다 외우시거나 아니면 시술 가능하지 않은 걸 외워서 일단 구분을 하시고, 이 하나하나는 이제 증상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이름이, 병변의 이름이 한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한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은 한문으로 나오면 오히려 더 쉽게 생각을 하는 게 조갑 위축증은 말 그대로 손톱이 위축돼서 탈락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 할 경우에는 오니코아트로피라고 해서 이제 그 의학 용어로 네일을 오닉스라고 하는데 그 오닉스에서 딱 이제 앞에를 따와서 뭐 오니코아트로피 그다음에 뭐 교조증 같은 경우에는 뭐 오니코파지라고 해서 앞에가 다 오니로 시작을 해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다 교환에 자세한 내용은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갑 위축증은 설명드린 것처럼 조갑이 자꾸 축소가 돼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주로 새끼 발톱이 많이 그렇고요. 멍든 손톱은 뭐 외상으로 인해서 멍이 들어서 퍼렇게 보이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모반점도 리버스라고 해서 손톱 표면에 얼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 표면에 색소 침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이 팔리식을 발라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손톱이 어차피 자르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교조증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물어뜯는 손톱이에요. 물어뜯는 손톱은 이제 버릇이죠. 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손톱이 그래서 뜯겨서 나간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손톱을 더 물어뜯을 수 없게 인조네일을 부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매니큐어를 해주시면 개선이 가능하고요. 고랑파진 손톱과 그다음에 여기 조갑 종렬증은 둘 다 손톱 표면에 줄이 들어가서 파인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얘는 세로로 골이 파여요. 세로로 골이 파이면서 탈락이 되고요. 그러니까 깨지거나 떨어져 나가고, 고랑파진 손톱은 그냥 세로나 가로로 그냥 박고랑 모양처럼 그냥 파지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랑파진 손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표면을 부드럽게 뭐 갈아준다거나 아니 표면을 파우더로 채워주는 방법이 있고, 조갑 종렬증은 깨지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고요. 조갑 연화증은 말 그대로 손톱 자체가 연하게 말랑말랑 얇아지면서 탈락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거스름이 손톱은 행네일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건조해서 거스름이가 많이 일어나는 손톱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하도일 매니큐어나 파리핀 매니큐어를 좀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내성발톱, 조내생증이라고 해서 얘는 파고드는 발톱을 얘기를 해요. 파고드는 발톱 때문에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꽉 끼는 신발을 신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유전적으로도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얘는 발톱을 너무 둥글게 바짝 깎으셔도 파고들게 되거든요. 내성 발톱 같은 경우에는 발톱을 둥글게 자르시면 안 되고 그냥 스퀘어로 네모 반듯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고드는 부분을 알코올로 깨끗이 소독을 한 다음에 깨끗한 솜이나 티슈를 꽂아 놓는 것도 내성 발톱 좀 아프지 않게끔 도와주는 방법이고요. 그 테리지움은 표피 조막이라고 해서 큐티클의 손톱 표면을 덮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큐티클, 이 굳은 단단한 살이 과잉 성장을 해서 이 손톱 아래로 점점 내려오게 되는데요. 얘는 뭐 특별히 뭔가 병변이라기보다는 보기 안 좋아서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샵에서 저도 시술을 해봤는데요. 한 번에 다 제거가 되지 않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해야지, 아무리 큐티클이라 죽은 각질이라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밀다 보면 아프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조백반증은 말 그대로 손톱 표면에 작은 흰점이 생겨요. 이건 조상과 그 다음에 조갑 사이에 뭐 공기가 들어가서 기포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 이런 증상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손톱이 계속 자라서 나게 되면은 없어집니다. 조갑 비대증은 손톱이 과잉 성장을 해서 생기는 거고, 숟가락 손발톱은 이렇게 푹 파인 손발톱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갑상선 질환이나 철분 결핍이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우리가 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표면을 채워주는 방법이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술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갈 것을 권유를 하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조갑 종료증은 아까 고랑파리 손톱과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술 불가능한 손톱인데요. 이 시술 불가능한 비정상 손톱은 저희가 절대로 샵에서 시술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샵을 운영을 하시게 되거나 샵에서 일을 하시게 될 때는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정확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온 책들이나 보시면 이 사진으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컬러로.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하시는 거를 조금 익히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술 불가능한 비정상 손톱 보면은 이렇게 염증이라던가 이게 균에 의한 병변 이렇게 다. 그래서 조갑 주위염은 손톱 주위에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얘는 어떨 경우에 많이 생기냐면 큐티클을 너무 과하게 니퍼를 제거를 한다거나 푸셔로 밀어서 상처가 났을 경우에 그 상처 부위에 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게 샵에서는 가장 많아요. 그 조갑 탈락증은 오니코포시스라고 해서 손톱 일부 또는 전체가 손가락에서 주기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떨어져 나가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떨어져 나가고 다시 자라면 또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이건 감염이나 외상에 의해서 이러는 경우가 많죠. 문에 손을 찧었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분들이 보니까 주기적으로 손톱이 떨어져 나가고 잘 기르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조갑 탈락증도 마찬가지로 나쁜 건강 상태 아니면 약물에 의해서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조갑 박리증은 오리코리시스라고 해서 손톱과 네일베드 사이에 틈이 생겨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딱딱한 손톱과 이 손톱 밑에 피부에서 손톱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는 건데 얘네는 감염 또는 외상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과적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진균증도 말 그대로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얘는 큐티클에서 발생을 해요. 큐티클에서 발생을 하고 조진균증과 이 펑거스의 차이는 둘 다 균에 의한 건데요. 얘는 큐티클에서부터 증상이 시작이 되고요. 이 펑거스는 프리엣지부터 큐티클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차이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조갑 사상균증, 네일 몰드라고 해요. 이거는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게 샵에서 시술한 경우에도 많이 생기는 거라서, 그러니까 인조네일을 했을 때 인조네일과 자연네일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거기에 습기가 차서 균이 서식을 하게 되면은 조갑 사상균증이 생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황색이나 약간 녹색의 푸른빛을 띠다가 점점 검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조갑 사상균증은 샵에서의 잘못된 시술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것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고, 펑거스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일 기기, 샵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네일 기기와 재료를 보실 텐데요. 일단 네일 기구에서 작업용 테이프를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는 여성분들을 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작업용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일단 소독과 세척이 편리해야 돼요. 변형이 없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화학물질이 많다 보니까 나무로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변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색이 돼서 지워지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나무로 하게 된다 하시더라도 위에 유리판 같은 거를 깔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의자는 당연히 시술하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편한 의자로 해야 되고, 재료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습식 소독기는 뭐냐면 우리가 니퍼나 푸셔나 금속 재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소독을 잘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소독을 당연히 자외선 소독기에도 넣어서 소독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멸균 소독기를 또 구비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바닥이나 그냥 파인통 같은 데 꽂아 놓으실 게 아니라 유리 컵 같은 거에 밑에 솜을 깔아서
거기에 알코올이 니퍼나 푸셔에 그 사람에게 닿는 부분이 잠길 정도로 알코올을 담아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을 하시는 게 습식 소독기예요. 그러니까 습식 소독기 안에 습식 소독제를 넣어서 소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솜 용기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뭐 네일 드라이기는 팔리시를 말리는 거고, 손목 쿠션, 네, 뭐 더스트 브러쉬는 먼지 털어주는 거고, 일러스트 브러쉬는 이제 샵에서 포크아터라든가 핸드 페인팅을 하시게 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구비를 하셔야 되고요. 디스펜서는 우리 리무버 담아놓는 용기죠. 그다음에 에어브러쉬 컴프레서는 에어브러쉬라고 아트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기를 사용해서 물감을 분사를 해서 아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샵에 따라서 뭐 샵의 조도가 너무 어두워요. 그러면 시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스탠드를 구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스탠드도 어쨌든 자외선이기 때문에 손님들도 그렇겠지만 시술을 하는 사람은 항상 스탠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선스크린 꼭 꼼꼼히 발라주시면 더 좋고요. 다음으로 네일 속이고예요. 네일 속이고는 실제로 손톱에 사용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네일 클리퍼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손톱깎이, 네, 파일은 손톱 길이를 조절하거나 표면을 정리를 할 때, 버퍼도 마찬가지고 광파일은 3웨이와 2웨이가 있는데요. 이제 광택을 내는 파일이에요. 랩 가위는 우리가 실크라고 해서 손톱 위를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길이 현장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인조네일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랩을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입니다. 오렌지 우드 스틱은 뭐 간혹 샵에서는 도트를 찍는 데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팔리시를 바른 후에 손톱 주변에 묻어있는 팔리시를 지울 때 사용을 하고,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하고, 큐티클은 케어를 할 때 큐티클을 뒤로 밀어내는 거, 그 다음에 큐티클 니퍼는 잘라내는 용, 그 다음에 토우 세퍼레이터는 발가락 끼우개예요. 발가락이 보통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칼라를 발랐을 경우에 다른 그 발가락을 이렇게 발린 거를 자꾸 지워요. 그래서 발가락 끼우개 꼭 끼우셔야 되고, 홈커터는 발바닥에 굳은 살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팁커터는 우리 인조 네일을 할 때 팁을 붙이게 되는데, 그 팁을 잘라낼 때 사용을 하는 게 팁커터기입니다. 네일 용품은 이제 이거는 항상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종이 타올이 있겠고, 솜, 스파츌라, 알코올, 지혈제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타올도 바닥에 한번 깔아주셔야 돼요. 매니큐어에 사용되는 네일 제품으로는 굉장히 많죠. 이거 외에도 재료가 더 많은데, 기본적인 거로는 매니큐어를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제품들인데, 소독제, 그 다음에 폴리시를 지우는 리무버, 그 다음에 큐티클을 연하게 할 수 있는, 유연하게 해서 불려서 니퍼로 제거하기가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큐티클 리무버고, 큐티클 오일은 이제 불려졌잖아요. 불린 후에는 얘가 다 증발을 하게 돼버리면 다시 단단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큐티클 오일을 한번 발라서 케어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꼭 케어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큐티클 오일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네일 폴리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나멜, 칼라, 발라 색깔을 내게 하는 거죠. 베이스 코트, 탑 코트 다 아시고, 네일 표백제랑 화이트너는 네일 표면이 착색이 되거나 누렇게 변색이 됐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일 폴리시 시너는 네일 폴리시가 쓰다 보면은 자꾸 공기에 접촉이 되고 사람의 온도 때문에 찐득찐득거리게 돼요. 그것은 약간 묽게 해주는 화학 제품인데요. 얘는 너무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안 되고요. 한두 방울 적당량을 넣어서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너무 많이 흔드시면 기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량을 넣으시고 너무 많이 흔들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적당히 흔드셔야 돼요. 네일 보강제는 강화제, 네일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로션, 그다음에 글루나 젤글루, 그 다음에 글루 드라이어. 자, 글루나 젤글루는 뭐냐면 접착제예요. 접착제. 네일 팁이나 랩이나 필러 파우더는 두께를 맞는 거나 손톱의 길이를 연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얘네들을 붙일 때 사용을 하는 접착제를 글루와 젤글루라고 하고요. 점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루 드라이어는
글루를 뿌리고 조금 더 빨리 굳게 하기 위해서 글루 드라이어를 뿌리게 되는데요. 이제 시험 볼 땐 액티베이터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숙지를 하시고요. 글루 드라이어를 이제 뿌리면 글루가 빨리 마르긴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을 뿌리면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요. 너무 단단해져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적당량 뿌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고객 관리. 샵이니까 당연히 고객 관리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기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고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저희는 고객의 상태도 알아야 되고 고객과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그 전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손님이 오면, 고객이 오시면 그 고객의 손톱이나 피부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앞에 내일 병변을 보셨듯이 저희가 시술을 할 수 있는 손톱이 있고 시술을 할 수 없는 비정상 손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확인을 하라는 거는, 피부는 어차피 손톱은 피부의 부속기관이고 같은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대부분 손톱도 많이들 건조하세요.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손톱의 상태도 안 좋고 머리카락의 헤어 상태도 안 좋아요. 그래서 꼭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셔서 시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고객 관리 카드 작성은 굉장히 많죠. 뭐 병력, 뭐 병변의 유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변의 유무, 그다음에 그 상태를 보실 거고, 그다음에 얻은 걸 원하는지. 이제 이거는 이제 성명이나 뭐 성명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집 주소 같은 경우에는 집 주소나 뭐 직장 주소 이런 거는 고객에게 이제 동의를 얻어서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이제 고객 카드에 들어가는 게 서비스 제공 내역, 이게 중요하죠. 이제 손님이 보통은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요즘에 많은데,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시술을 했는지를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손님이 뭔가 서비스를 요구하셨을 때 뭐 저번에 이런 거 하셨으니까 이번에 이런 거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유를 하는 것도 시술자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이라는 거는 보통은 그날 시술을 뭔가를 하게 되면은 서비스 제공 내역을 적으니까 금액은 알게 되는데, 이 금액이나 제품 판매 내역을 적는 거는 뭐 회원권을 끊으셨던 분이나 뭐 회원권 중에서도 뭐 금액권 같은 경우를 끊으셨던 경우에는 금액권에서 시술을 받으실 때마다 금액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당연히 신고 고객은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나 그 다음에 뭐 주소나 뭐 나이 이런 거를 이제 쓰게끔 고객 관리 카드에는 이제 돼 있는데요. 사전 동의를 구하고 다 적으신다고 하면 다 적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정도,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은 이제 시술자가 알 수 있게끔 자기가 특징을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시술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리고 재방문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그 고객 카드에 무슨 색을 바르셨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는지 쭉 적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뭐 추가사항, 특이사항을 꼼꼼히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뭐 손톱이 뭐 갈라져서 랩핑을 했다던가, 뭐 예를 들자면 그분이 뭐 옷에 걸려서 스트레스 포인트 있는 부분이 걸려서 이 손톱 중간에 찢어지셨어요. 그러면 랩핑을 하게 되잖아요. 그 랩핑을 했을 때 우리가 보수를 보통 2주, 4주를 보기 때문에 보통 2주 후에는 보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랩핑 같은 거 어느 손가락에 언제 했는지 꼼꼼히 기록을 하셔서 고객한테 알려드리고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고객 관리 카드 작성의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내일개론 두 번째 마쳤는데요. 내일개론 3강하고 4강은 해부생략을 하실 텐데, 해부생략이 내용이 어렵기는 한데 그렇게 내일 이제 시험에서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시험의 비중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나 헤어보다는 내용이 또 이렇게 광범위하지 않아서 손이나 발에 대해서 좀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